안녕하세요. 2019년 5월 15일 오늘 2시에 드루킹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은 드루킹 김동원하고 도두영 변호사, 윤평 변호사 세 사람만 피고인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오늘 재판에 노회찬 마누라 김지선이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재판에 그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대문 송달 불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증인들이 나오라고 소환한 이 소환장도 안 받는 그런 상태로 돼 있었나 봐요. 계속 2시 반에 나오기로 해갖고 계속 판사가 이름 불러대는데 재판이 4시까지 될 때까지 이 여자가 계속 안 나왔었어요. 사실 도두영 변호사가 김동원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좀 억울한 편이죠. 김동원이는 도두영을 굉장히 변호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언론과 특검이 프레임을 씌워서 도두영을 2인자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 산채에서는 자기가 뭐 그 학력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산채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나 이 기준으로 자기가 사람을 비중을 둔다고. 그런데 김종호가 제일 많이 돈을 받았고 김종호가 도두영에게 덮이 씌웠다. 근데 김종호 씨가 산채 직원인데 이 사람이 그 월급제로도 받기도 했는데, 아마 여기 그 특검하고 뭐 김동원이 볼 때 특검하고 조금 더 협조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김종원이가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도두영을 2인자로 만들었다고, 프레임을 씌웠다고. 그러면서 회원들이 학력을 모른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호가 형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도두영 씨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김동원이는 좀 말을 고급스럽게 뭐 조금 말을 바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먼저 그 도두영이가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도두영이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스승이 지금 천황이 된 그 천황의 일본 천황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도두영 변호사가 그 스승의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을 밀면 좋겠나 했더니 회원들이 문재인을 밀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미지만 보고 문재인을 밀었는데 그 문재인하고 선이 닿는 사람이 김경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 순수하게 돈을 벌려면 왜 일본 대사를 달라고 했겠나, 차라리 장관이나 이런 자리를 달라고 했겠지. 그러면서 김경수를 찾아갔을 때 무슨 얘기하다가 뭐 공천을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김경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나 이런 이제 좀 무릎했다고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 자리 이런 거를 공천 받는 이런 거를 거절하니까 김경수가 굉장히 놀랐다고, 얼굴에 굉장히 놀랐다는 표시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김동원이는 대통령 보고서에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경수하고는 정책적 결합을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회원을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뭐 기여도에 따라서 일반 회원을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김경수나 한주영이 말에 의하면 어떤 정직이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추천을 곤란하다고 해서 그 도두영하고 윤평을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김경수가 먼저 한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말을 김경수가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두영에 좋은 자리를 주어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사람이 민 사람 중에 뭐 장신근 변호사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그전에 재판에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장신근 변호사는 고대라서 쳐냈다고 하면서 뭐 그 도두영이나 윤평을 이렇게 추천한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대사를 가면 도두영 같은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김경수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자기가 지금 감옥소에 있지만은 보면은 김경수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회원을 끌어들이고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뭐 회원들하고, 회원들은 김경수와의 관계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아는 것은 자기는 선풀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럼 이제 그 김동원이가 노회찬을 만난 게 그 삼성 엑스파일이 나왔을 때 그 무렵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상실했었던 무렵 2013년 정도였었다. 그러면서 경공모에서 만났다. 물론 뭐 도두영하고 경기고 동창이긴 한데 굳이 도두영을 통해서 노회찬을 만날 필요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회찬이나 유시민한테 그 알고 지내면서 명절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뭐 유시민 같은 경우 한우 세트도 주고 그랬는데, 유시민이가 고맙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모른다고 해서 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뭐 거기 뭐 산채 직원이겠죠. 그 굉장히 많이 쳤어요. 뭐 입석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웃었었죠. 유시민이가 요즘에 굉장히 뜨는 것 같은데 이제 인간 밑바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 2년간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한우 세트도 보내고 고맙다고 해서 동영상까지 찍어 보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입 싹 닫고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유시민이죠. 이제 앞으로 김동윤이가 나오면 유시민의 밑바닥을 더 파헤치겠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늘 재판에서 사실 그 특검이 좀 약해요. 뭐 그 전에도 봤겠지만 특검이 약해서 오늘 신문은 박상윤 그 특검보가 했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뭐 김동원이가 워낙 세죠. 그런데 답을 하면서도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러나 똑바로 하라, 뭐 무슨 질문이냐 하면서 엄청 또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박상윤 특검보가 한번 좀 당했었죠. 제가 보니까 얼굴까지 막 시뻘개져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다시 신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자기가 이렇게 좀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동원이가 언론이 나를 일당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것은 박상윤 특검보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일당으로 불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경수도 일당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 하여튼 김동원이 엄청 세요. 뭐 묵사발 만들죠. 뭐 김경수의 변호사든 뭐 검찰이든 아주 묵사발 만들 버리는 거죠.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뭐 방청객들이 막 또 웃었었죠. 저는 뭐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판사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판사가 그런 일은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 도두용을 통하지 않고 노회찬이 연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이 도두형 변호사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뭐 문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M&A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M&A 쪽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또 검사 측이 또 뭐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7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엄청 또 검사들을 빈정대는 그런 거였었고, 이제 그러면서 또 김동원 하는 얘기가 경제 민주화가 되면 이분이 이제 그런 경제 민주화가 되면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도두용이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지분을 가져서 뭐그 외국인 지분을 가져갖고 뭐 그 기업체를 흔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이런 거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전에 2011년도 이때쯤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일들을 문재인한테 보고서로 보냈는데 지금 와서 김경수나 문재인 입 싹 닫고 그런 거는 상식적인 거다.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세웠을 때가 2011년도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검사를 또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로 내세우는 거냐고. 이거 개혁인데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증거로 내세우냐고 또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을 포섭해서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지금 김경수가 하지 않나 뭐 스튜어드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하지 않냐고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이거 기업을 흔들려고 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만 토사구팽 됐다 지금 김경수 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검사한테 쏘아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노회찬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 될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검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쏘아대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노회찬이가 노회찬이가 강의를 해서 4천만 원 준 거, 뭐, 검사들은 5천만 원 줬다 그러고, 2천만 원, 3천만 원 해갖고 5천만 원 줬다 그러고, 김동원이는 2천만 원 줬다고 이렇게, 하려고, 2천만 원 줬다고 하는 얘기도 이제, 서로가 차이 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노회찬이가 강의를 하고 나서, 2013년에 강의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노회찬이의 변명이 누렁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릉뱅이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2천만 원씩이나 주니 그러면서 내가 그릉뱅이와 같은 그런 처지인데 2천만 원 줬으니 그런 표현을 쓸만하지 않냐. 노회찬이도 엄청 무시했었죠. 지난번에도 뭐 하여튼 이런 센 발음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망사항이었었다. 뭐 그리고 노회찬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지 않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갖고 또 방청객들이 웃으면서 또 검사를 좀 목사발 만드는 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10만 원씩 후원을 해서 영향을 키우자고 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돈을 2천만 원을 주자고 한 건데 노회찬이가 그거를 이제 화를 내서 못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원이 생각에는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근데 왜냐하면 김동원한테 돈을 줄 때 2천만 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하고 이제 주려고 했었는데 노회찬이가 화를 내면서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회원들이 10만 원씩을 해서 영향력을 키우자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랬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때에 노회찬이가 통진당과 연락이 되어서 상당한 지원을 그쪽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개입되어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는지 하여튼 그날 주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날 그 금액 그리고 이제 그 노회찬한테 금액을 밝혔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조직을 지원하자고 해서 그런지 기분이 나빴었다고 그러면서 그 조직들한테는 노회찬한테 돈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뭐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책상에 넣고 뭐 이런 얘기 뭐 일심에 했던 얘기를 했다고 또 뭐 김동원이 엄청 화를 내고 그러는데 만일에 노회찬이가 돈을 받았다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고맙다는 문자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노회찬한테 전달하지 못한 3천 원을 어떻게 했는지 대한 답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뭐 재판에 다 안 가서 듣지는 못했는데 NK라는 회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역업을 하다가 그 전에 뭐 대우상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건설 IMF 전까지는 건설을 하다가 또 뭐 주류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조폭과 친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개입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돈하고 개입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그거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돈이 3천만 원이 NK 회원이라는 사람한테 갖고 이 사람한테 좀 돈이 들어간 그런 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돈은 이제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노회찬한테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정도로 오지 않았겠냐. 돈은 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체로 김경수는 김동원만 만나려고 했다. 김경수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김경수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면 김경수는 거절했고 자기만 만났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대사나 뭐 오사카
총영사 샌더의 총영사 건으로는 하여튼 뭐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일본 대사였었죠. 2016년 9월 28일 날 김경수가 얘기한 것이다. 도와주면은 인사 추천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게 2016년 9월 28일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것도 오늘 김동원이가 조금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과 너무 각을 지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남북 관계도 개선을 된다. 뭐 이렇게 자기는 뭐 그런 이런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면서 안희정에 대한 말도 있어야 되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일본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2천만 평 그 공단 공약 같은 것도 자기가 제일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동원에 대한 신문은 끝났는데 또 검사가 마지막에 또 실수를 쓸데없이 했어요. 김경수가 보석이 됐고 석방이 됐는데 여기든 형이 뭐 김경수보다 형을 더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깜짝 놀래갖고 그거를 왜 검사가 김동원은 그 피고인한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검사가 조금 좀 그랬죠 뭐. 그래서 방청객들한테 웃음을 많이 선사하긴 했는데 뭐 대통령 재판하고 다르게 대통령 재판에서는 수십 명이 나와서 대통령을 패대기 치는 그런 재판을 했는데 뭐 김경수를 잡아넣는 여기에서는 그 검사도 좀 보실 뭐 검사들도 조금 좀 약했고 하여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 재판은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털 직원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직원이 SK 커뮤니케이션에 웹 개발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 어뷰징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포털 업체에서 저희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업체들의 어뷰징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뭐 거기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었죠. 오늘 아마 신문에 김동원의 재판에서 얼마나 김동원이가 검사들을 내려 꽂았는지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내일은 염동열 국회의원이 10시 재판 있는데 뭐 제가 들어가 볼 건 아니지만 권성동이하고 같이 강원랜드 청탁 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또 결심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가보시고 염동열이가 다음에 27일 날 또 재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결심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